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열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이제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12월 통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 고래 입금량이 반토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래의 입금은 사실상 매도의 압력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거래소에서 빼가는 물량, 그들의 매집 물량은 대규모로 여전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비트코인 역시 온체인 지표를 미루어 봤을 때 이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점점 현물 ETF 쪽으로, DAT 기업 쪽으로 누군가가 물량을 OTC 데스크를 통해 빼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또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보자, 중장기로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메타플래닛이 2017년까지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목표로 모아갈 거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금융 엘리트와 연관된 기관들은 참 이 수비약을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21이라는 숫자 꾸준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1 쉐어즈, 21 캐피탈 여기도 테더랑 소프트뱅크 붙어가지고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는 회사가 됐죠. 비트코인도 21밀리언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요. 지캐시 역시 프라이버시의 영역 대장이죠.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클, 이더리움 클래식도 2억 10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죠. 폴카닷 같은 경우는 원래 무제한으로서 계속 찍히는 인플레이션 토큰화 구조를 취했지만 올해 9월 중순이었죠.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 다오에서 폴카닷 발행량 상한선을 21억 개로 제한시키고 있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들에게 선택받은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런 코인들 역시 모두 다 21의 숫자와 함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방금 언급드린 폴카닷도 그들이 선택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기관의 인덱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페리티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세계경제포럼 WEF와도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를 종식하고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더라.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부켈레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부켈레는 엘살바도르의 현재 대통령을 의미하죠. 칠레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화 기준 대략 330조 원 정도를 연기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에 이 칠레의 대통령 카스가 당선된 이후에 칠레의 금융당국이 점점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이라든지 은행 기관에서 ETF와 커스터디 등등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연기금 펀드라든지 많은 국부 펀드 같은 곳에서 지금 꾸준하게 직간접적으로 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를 살펴봤을 때 다름 아닌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는 거 AUM 자체가 1.7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올해 상반기서부터 꾸준히 비트코인 간접 투자에 대한 노출량을 거의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있었죠. 비트코인의 잃어버린 지갑까지 생각한다면 수량 자체가 매우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국민연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미국의 위스콘신주 연금이라든지 미시간주 연금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노출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노르웨이를 필두로 한 국부 펀드, 하버드 대학교 최근에 말씀드렸죠. 그 이외에도 브라운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등등 대학 기금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량을 서서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일주일 전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지금 현재 이 메타플래닛의 지분 약 0.3%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타플래닛이 21억 개 비트코인 모아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있네요.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국부 펀드의 규모만 봤을 때 이미 중국이다, 아부다비다, 사우디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도 유명하잖아요.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계 금융 엘리트와도 연결되어 있는 국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경제포럼의 회장 겸 CEO를 봤을 때 베르게 브랜데 어디 나라 출신이냐
바로 노르웨이 보수당 부의장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고 그 역시도 빌더버그 회의 이사회에 참석했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사회 목록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 포럼은 단순한 엘리트 집단이 아니죠.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와 로슈의 회장 안드레 호프만까지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 곳은 이런 세계 경제 포럼, 빌더버그 회의, 그리고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 BIS와 WEF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투자 집행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얼마 전에 사관학교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뤘던 부분 한 번 더 복습 공유 드립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을 때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금값이다, 은값이다, 구리값이다, 귀금속도 꾸준히 역사적인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 이제 내년에 1조 달러 시대를 열 것이다. 버블장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를 필두로 한 암호화폐 가격이 지속적으로 녹아내리다 보니까 공포감이 유발되는 기사도 꾸준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50%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강세 다이버전스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미미하게 있을지언정 회복하기는 어렵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듯한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또 최근에 XRP 같은 경우는 Earn XRP라고 해서 새로운 수익형 상품까지 등장을 했고 대출 프로토콜도 나온다고 했는데 왜 계속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확신과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본질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플레어 네트워크와 함께 XRP 수익형 상품 Earn XRP가 이제 완전히 출시가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이 되겠네요. 플레어 네트워크 한국 담당자님과 함께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플레어 토큰에 대한 펀더멘탈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티멘트 자료를 미루어 봤을 때도 이 XRP 탐욕 영역과 두려움 영역에서 지금 거의 두려움 영역을 깨버렸죠. 굉장히 심리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시장을 이탈해 나가고 있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욕하면서 손절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제 영상의 댓글에는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유튜버는 리플이 650원 다시 동전 가격으로 폭락한다고 하던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 또리 아범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네요. 뭘 믿어? 당신 본인을 믿어야지. 저 또한 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아까 언급드린 세계경제포럼, 빌더버그 회의, BIS, 월드뱅크,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움직임, 금융 엘리트의 본질, 그들이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공부를 해야지만 본인 스스로가 확신을 하면서 투자 집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을 믿고 유튜버를 믿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죠. 저의 말 또한 투자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리플의 모니카 롱 사장이 말한 것처럼 내년 스테이블 코인과 커스터디 인프라 기관금융 표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 리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2030년까지 시기열을 길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도기 속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이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의 유틸리티를 높게 가져가 주지 않을까. 2016년은 금융시장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 자산운용사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XRP 현물 ETF 락업된 물량 1억 개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랭클린 템플턴의 티커명은 XRPZ로서 활용이 되고 있죠. 1억 500만 개 정도가 현재 락업이 되어 있고요. 전체 토탈로 봤을 때는 7억 4천만 개 정도의 XRP가 완전히 잠겨지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토탈 AUM은 벌써 14억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네요. 또 최근에 DTCC와 BNI 멜론이 손을 잡으면서 이 FICC라고 하죠. 채권 결제원과 함께 담보대체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BNI 멜론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리플의 RLUSD의 커스터디를 BNI 멜론에서 맡고 있고 이미 DTCC와 히든노드, 리플 프라임으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됐죠. 이 FICC 채권 결제 청산 네트워크에 합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그 뒤에 백엔드 서버가 바뀌는 과정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DTCC와 BNI 멜론, 리플 프라임, 히든노드와 연결 구도 반드시 인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중장기적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의 비전은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스위프트 대체를 선언했고요. XRP와 RLUSD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망을 재편하고 있다. 백엔드 서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거.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이번 주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